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ABO 신성용입니다. 97년도에 지금의 이숙자 리더님을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만나서 97년도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생각나시는 분들 있겠죠. 국가 부도 상태인 IMF 때거든요. 그때 만나서 9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 많이 아시겠지만 시작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살았어요. 회사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사택에 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한 것이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했죠. 미친 짓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산에서 살게 된 계기도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자영업,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에 아이들 옷가게를 냈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 일주일에 3번, 4번씩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죠. 어, 열심히 살았지만 저희한테 어, 위기가 찾아온 게 카드 파동했었어요. 예전에는 은행별로 카드별로 개인 한도를 마구마구 줬죠. 그래서 카드가 지갑에 한 열 몇 개씩 있는 분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한 3년 차쯤 그 자영업을 할 때쯤 그 개인 한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카드가 10장이 있던 몇 장이 있던 그 신용 그 한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거죠. 닫은 게 아니고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 그 IMF 때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출국이 금지됐었죠. 모든 외화를 아끼느라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국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혼여행 갈 때 대부분 여행 가지 않나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해외여행 가면 대부분 신혼여행 때 한번 갔다 와서는 이제 그 여권은 이제 집에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나마 IMF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여행이 아메이를 통한 여행을 하면서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 집사람이랑 저랑은 우리 인생에 여권은 없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갈 일도 없었고 갈 만한 여유도 안 됐고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 제 변화가 하나가 여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웃을 수도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자유롭게 다니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된 시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 의미 또 하나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난 거죠. IMF 그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보고 두 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정하신 거예요. 저희 부부가 연배가 있으신데 부부가 너무 다정하고 어디를 가시면 항상 손을 잡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저희한테는 진짜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의 새로운 모습. 저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 또 하나의 또 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김용태 교수라고 인구학 박사분이세요. 사회학 석사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한 편이 있어서 한번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2020년 통계인데요. 전국은 0.84명이고 서울은 더 작죠. 0.64래요. 물론 뭐 언론과 신문을 통해서 많이 좀 알겠지만 이게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희 부부도 이 평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애가 하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요즘요? 이거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6남매, 그 6남매 결혼을 했으니까 12명에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 수를 세봤더니 10명이더라고요. 저희 형제들도 평균을 깎아먹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이미. 그죠? 12명이 결혼했으면 최소 12명은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앞으로는 203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22년이니까 8년 남았는데 2033년에는 충남 인구만큼의 인구가 줄어든대요. 지금 충남이 한 230만 뭐 이 정도 되는가 봐요. 그만큼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시골에 가면 지금 빈집 많죠. 그만큼 이제 그 자녀들이 커서 나가면 시골은 이제 자꾸는 없어지고 다 어디로 갈까요? 수도권으로 가겠죠. 그만큼 인원이 계속 줄고 벚꽃엔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벚꽃이 피는 대로 지방대학 그러니까 밑에 지방부터 벚꽃이 피잖아요. 지금 벚꽃이 한참인데. 근데 지방대학들은 이제 그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저희 천안에 AP에 있던 그 대학도 통폐합이 됐죠. 네. 그러면서 그 통폐합되고 축소하고 아산에 있는 대학은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그게 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학도 문을 닫는 이런 시기라는 거죠. 인구 문제. 자, 2030년 이게 내려가면 이제 자꾸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가리네요. 잠깐만. 네. 전체 구성원들한테 이런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자, 1990년대는 이렇게 안정적인 그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 장년층, 일자리를 일을 하는 노동 인구들이 많았었는데 생산 인구가 많았었고 고령층은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 세대들이 밑에 쪽에서 어린 세대들이 자란 세대가 이제 저희들 세대잖아요. 40대, 50대들. 생산 인구가 많아요, 현재.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죠. 인구가 점점 줄면서 생산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뭐 사회 기반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낸다든지 이랬었다면 이제는 그게 뭐 자꾸 줄어들겠죠. 5명이 1명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자, 데르크로스라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미 출생보다 사망자 수를 2020년에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인구가 지금 3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1년에 50만 명씩 줄어드는 시기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 앞으로 10년간 1년에 6만 명씩 줄어들 거래요.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고 6만 명씩 줄어들면 그래 너무 요즘 시대가 복잡하고 거리에 나가도 사람도 많고 지하철 타려면 줄을 서야 되고 한산해서 좋겠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자, 이미 초고령 사회죠.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죠.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제로로 봐요. 제로로 보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일본이 지금 경제 침체 뭐 10년 얘기하네 앞으로 30년을 더 갈 거네 그러지만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자꾸 침체된다면 내 생활도 물론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변하는 사회에 과연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소득을 갖고 계신가요? 노동 수입으로 생활을 하시나요? 인세 소득을 가지시나요? 대부분 노동 수입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직장을 아직까지는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 수입을 받으면서 또 다른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인세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메이가 자산이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자산의 개념을 봐야 된다. 단순하게 내가 한 달 열심히 활동해서 PV 내고 뭐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돼서 매달 받는 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종류의 수입인지를 봐야 된다는 걸 자주 합니다. 자, 생애 소비 가치를 한번 볼까요? 매달 생활비를 30만 원을 쓴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은 다 어떤 가정에서도 그 이상은 훨씬 쓸 거예요. 근데 뭐 작게 잡아본 거죠. 1년. 그래서
제가 50년을 살면 102세예요. 그때까지 30만 원을 매달 매달 쓰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1억 8천을 쓰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써볼까요? 50만 원을 50년을 썼다 그러면 3억을 쓰는 거예요. 자, 50만 원을 앞으로 이제 더 젊거나 시대가 발전하고 건강 상태가 좋고 의학이 발전하면 한 70년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4억 2천을 그냥 소비를 해서 없애는 금액인 거죠. 자, 이게 그냥 사용해서 없애야 될까요? 이 금액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카카오가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카카오가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저희 때는 그 한전이나 이런 데가 이제 최고의 직장이 있었죠. 은행, 한전 이런 데.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시대가 그만큼 바뀐 거죠. 작년 취업자 36만 명이 증가했다는데 다 불완전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다 취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은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죠.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그 직장 잡기는 쉬웠어요. 자, 일용직 알바나 이제 그 택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최근에 만난 그 젊은 친구 하나는 배달 대행을 한다고 그래요. 배달 대행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처갓집에서 그 일하는 거를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를 하는데 너무 심하대요. 그 일을 그만두라고. 결혼은 허락을 해주겠는데 그 일은 안 되겠다. 근데 일자리를 잡으려니 요새 직원들 사람들 많이 뽑지가 않죠. 그래서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네, 다들 그렇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보면 저희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인터넷으로 사죠. 하다못해 우유까지 다 우유나 뭐 이런 것도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만큼 소비 패턴이 이제 인터넷에 의존하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하죠. 저도 이제 그 쇼핑을 대부분 쿠팡에서 많이 해요. 뭐 생각나면 그냥 쿠팡에 저희 때 없는 거는 쿠팡에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이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무도 편하죠. 자,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80년대 새우깡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7년 기준으로 1,200원, 지금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월드콘. 월드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한 5배 정도가 올랐고 소주도 많이 올랐죠. 이제 음식점 가면 지금 소주 5,000원 받는 데도 많아요. 그만큼 많이 올랐죠. 이제 소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짜장면 값도 엄청 올랐죠. 제가 기억나는 짜장면 값은 450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졸업하고 졸업식 날 먹은 짜장면 값이 45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5,000원짜리 거의 없는 것 같아요. 5,000원 이상 뭐 대부분 다 5,000원을 하죠. 이만큼 많이 물가 상승률은 뻥뻥뻥 뛰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사회 변화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가구는 싶으나 갈 수가 없는 직장이 은행이었어요. 저희 때. 경쟁률도 높았고 그래서 못 갔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3040 세대들이 짐을 싼대. 그 명퇴를 한다는 거지. 희망퇴직. 나가고 싶어서 나갔을까요? 그만큼 은행이 이제는 어려운 거죠. 혹시 은행들 언제 가셨나요? 요즘도 통장 들고 도장 들고 은행 가시나요?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은행 간 적이 언제 생각해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갈 일도 없고. 왜냐하면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체국 계좌가 하나가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보니까 그것도 우체국 앱을 깔아서 통장 개설도 되고 카드 발급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은행들도 이제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얼마큼 내보냈을까요? 각 은행에서 작년도 통계입니다. 21년도 내보낸 인원수가 많이 내보냈습니다. 은행이 호황이라 내보냈을까요? 그만큼 은행도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지점들도 계속 줄어나고 있죠.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어져. 자, 전문직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선망하는 의사들, 그죠? 그런데 직업별 개인회생 신청자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회사 대표, 의사, 개인사업자,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전문직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자, 대한민국의 5대 리스크 한번 살펴볼까요? 장수 리스크, 자녀 리스크, 건강,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그리고 자산 구조의 리스크. 가장 이제 눈여겨볼 게 장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래 준비, 노후 준비도 안 했는데 오래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도 많고 자녀들에도 많이 나서 자녀들이 봉양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6명이나 있어요. 6명이 두 분 봉양하는 게 좋을까요? 한 명이 2명을 봉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죠. 자, 주요 국가 60세 이상의 죄송합니다. 60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을 봤더니 대한민국이 월등히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벌어서 자녀 키워야죠. 먹고 살아야죠. 주택 마련해야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이가 다 찼으니까. 그런 게 우리의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자,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하면 주변에서 야 국민연금 있는데 뭐 벌써 걱정을 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 말을 많이는 안 하지만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국민연금이 내 미래를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국민연금이 이제 재정이 어려워져서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인상해야 되는지 받는다는 거죠. 13%까지 내면 400만 원 급여자가 13%를 국민연금을 내면 얼마를 내는 걸까요? 한 40만 원 돈 되나요? 한 50만 원 돈 되겠네요. 국민연금으로 내면 좋아할 직장인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내도 그렇게 내도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국민연금 뭐 이런 기사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진된다. 이게 이제 자꾸 빨라지죠. 예전에는 뭐 2070년에 소진된다 하더니 이제 55년에 왔고요. 지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자꾸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자, 이게 국민연금이 내놓은 광고입니다.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에서 나온 광고예요. 어떤 손잡이를 잡고 싶을까요? 자, 자신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유일한 연금 국민연금뿐입니다. 품위 있는 제2의 인생 국민연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줍니다. 자, 100만 원 갖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과연 지금부터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한다면 1년에 몇 번씩의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5대 리스크 중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미래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또 봐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전화기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전화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불과 이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죠. 혹시 mp3 가지고 다니시나요? 비디오 카메라는요? 혹시 라디오 따로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 간편하게 앱 하나만 깔면 모든 기능이 다 되죠. 계산기뿐만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모든 게 다 필요하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핸드폰으로 모두 가능해요. 너무 바뀌었죠. 자, 이거 기억나실까요? 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자, 일자리가 사라질 전조등 주변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그 은행이나 카드사나 전화하면 사람이 잘 받나요? 잘 받지 않죠. 다 컴퓨터가 하고 있습니다. 주문. 요즘 식당 가도 다 이제 이 키오스크라는 걸 통해서 주문을 하고 하고 있죠. 주차장 가면 예전에 다 부스에 앉아서 요금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미리 계산하고 나오죠. 마트, 자율계산이 있죠. 자, 지금 이런 그 매장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지금 하이패스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하이패스를 통해서 자동 계산이 되죠. 은행,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 그리고 아마존구나 이마트, 편의점도 지금 무인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자, 빨래방. 빨래방도 이제 자주 이용하시죠. 그리고 무인 발급기도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하시죠. 셀프. 요즘은 다 셀프 가서 넣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자, 이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살면서 올 수 있는 변수들을 한번 볼까요? 건강 문제, 부모님 문제, 아이들 문제, 주변 환경 문제, 그리고 각종 사고, 사건 사고, 직장 문제, 사업, 그리고 시대의 변화. 이런 건 모두 다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실까요? 미래 계획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느닷없이 오는 변수.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나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을 나와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겠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 그림의 제목이 슈퍼맨도 늙는다예요.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슈퍼맨도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동이를 들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시간과 돈을 시간을 좀 아껴서 남는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 놓는 거죠. 자,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파이프라인 하나하나 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직장을 가면 직장이 즐거울까요? 직장이 안 좋을까요? 예전에는 양동이만 들 때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뭔가 다른 즐거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수입이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시간 날 때 하나하나 놔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되겠죠. 자, 이제 연결과 공유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를 하죠. 우버라는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택시 회사예요. 이런 거는 많죠. 배달의 민족은 그 음식을 배달하는데 자기들이 요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런 건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카카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삼성을 앞서고 있죠. 네. 자, 연결과 공유의 시대에 아메이를 활용해서 개인과 회사의 고정 비용을 연결할 수 있고 이러한 고정 비용이 수입이 되며 시간이 흐르면 이런 성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고정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부부가 2명이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습니다. 하루 3끼를 먹어요. 30일이면 짜장면 값이 90만 원이에요. 자, 90만 원 12달. 40년을 산다 그러면 4억 3,200이 들어가고요. 80년이면 8억 6,400이 들어가요. 짜장면만. 그러면 아까 소비 가치 얘기했을 때 한 4억하고 한 40년 산다 그러면 한 8억이나 9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짜장면만 먹는 필요. 그에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런 개인 생활에 필요한 이런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겠죠. 이런 모든 비용들을 노동 수입으로만 충당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에 아메이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메이 회사의 기업이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땅콩 해양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주들의
갑질이 하도 문제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EBS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때 찾아간 것이 저희 스티브 밴 앤델 덕 디보스 회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피엔스를 찾아서 원폰 프로젝트, 팬데믹 생존 전략해서 이걸 소개했었고요. 저기 이미애 부사장님이 나오셨죠. 네. 자, 이 기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네. 너무 좋은, 그죠? 가족과 함께 좋은 여행도 다니고 아메이 통해서 희망을 보고 또 그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메이 경영 정책이에요. 그래서 환경 우선 정책, 품질 우선주의, 소비자 우선주의. 그래서 직거래 유통. 소비자 우선주의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예요. 쓰다가 먹다가 바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바꿔져요. 한 번씩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제 직거래 유통을 하면서 그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아메이 기업의 신용도는 OA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5천만 불 이상, 전쟁이 나도 망할 확률이 그 1% 미만이 그런 회사인 거죠.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는 A1,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불이 이상 될 때 OA라는 걸 쓰는데 그냥 A1인 거죠. 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은 OA1이라는 게 없어요. 네, 자, 포브스 선정 미국 100대 기업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전문가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떨까요? 그 김태수 그 유통법학 박사, 그러니까 동일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1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다 아메이에 연설을 하시고요. 잘 아는 미 대통령들은 다 아메이와 관련된 나는 아메이를 마케팅 셀링한다는 말을 하시죠.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모든 세계적인 석학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호평을 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투자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 세계적인 부자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반대를 할까요? 네. 주변 사람들은 아메이를 잘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자, 누구 말을 듣고 진행을 해야 좋을까요? 자, 요즘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교과서에 나와요. 아이들은 이미 그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우고 나오는 세대가 된 거죠. 자, 미국 교과서에서도 나오고요. 자,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죠. 자, 아메이 계열사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NBA 농구 올랜도 매직의 구단주입니다. 이 얘기만 해도 젊은 세대들은 깜짝 놀랐죠. 네, 자기가 아는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인지 알았더니 이런 농구단의 구단주라는 곳 깜짝 놀랐죠. 자, 91년도 제품으로 한국 아메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제대할 쯤에 저희 형님이 잠깐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카워시랑 이 희석 용기였어요. 오랫동안 이거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죠. 네.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세상의 모든 작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네. 아티스트리. 세계 5대 브랜드죠. 자, 미스 아메리카를 공식 후원했고요.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 다이아몬드 스폰서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레드카펫에 아티스트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요. 저희도 다이아몬드 인정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작년에. 네, 너무 멋진 경험이었고요. 아메이 제품 중에 또 아메이 홈, 가족과
지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착한 세제. 네. 그리고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아메이 홈이죠. 네. 그리고 퀸. 너무 럭셔리한 저희 요리를 해주는 건강을 생각하는 냄비. 건강하게 요리를 해주는 그런 냄비고요. 주방 도구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정수기 판매 1위 브랜드 이스프링 정수기. 물맛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공기청정기 엠모스피어 스카이. 네. 제가 우리 정수기 1리터당 평균 따져보니까 83.28원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출장을 가서 양치하려고 편의점 가서 1리터짜리 물을 샀더니 1,200원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죠. 금액을 또 떠나서 5,000리터에 해당하는 생수를 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겠죠. 이스프링 정수기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구를 지키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고 여기 요 아메이 압축 활성탄 필터예요. 요 가운데가 UV 살균 램프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정수기를 갈러 가졌는데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하시길래 이렇게 이 모양대로 깨서 보여줘서 요 램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 비싼 만큼 그 제기능을 하고 제대로 된 물을 만드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그런 정수기죠. 엘사. 다른 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너무 비교가 자체가 안 되고요. 세티니크 스캘프 누트리션 라인업 그래서 이제 탈모와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라인이 쭉 나와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탈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스펙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10분만 써도 풍성해지는 모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스펙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엘사를 사용하고서 변화된 게 뭐냐면 탈모 있을 때 정수리에 손을 얹으면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열감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엘사를 열심히 쓰고부터 열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이 굵어지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센트 라이드 열심히 타시죠. 저희도 열심히 타고 파트너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탔던 영상이고 여기 크루즈를 향해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펀 제품들 국내 그 우수한 기업들의 제품들을 아메이에 런칭해서 많은 그 제품군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메이 사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특징이 자기 사업인 거예요. 자기 사업. 내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거고 뭐 파트너의 사업, 스폰서의 사업이 아닌 내 사업인 거죠. 또 하나 좋은 게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게 할 때도 점포를 얻고 그 제품을 넣느라고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갔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소비를 모으고 또 그룹을 만들고 지역의 한계가 없죠. 요즘은 그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한계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찾아가서 만나거나 이랬다면 지금은 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업, 상속이 되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를 상속을 할 수 있고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합리적인 소득 분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노가다도 3%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혜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의 신용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제품을 써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좋다 그러면 혼자 쓰면 그냥 소비자가 되는 거고 공유를 하고 같이 쓰면 사업가인 거죠. 그럼 나는 이 제품이 나쁜 것 같아. 그럼 환불하면서 100% 보증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깔끔하죠. 자, 생필품 소비가 곧 사업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생활 필수품,
비누치약, 칫솔, 세제, 주방세제 같은 이런 제품들을 예전에는 뭐 이런 이마트, 뭐 배달의 민족, 11번가 이런 데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거죠. 아메이마트에서만 제품을 바꿔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럼 유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그 유통은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거쳐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오는 여러 단계를 거쳤어야만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 이제 막 큰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큰 마트를 가죠. 대형 마트를 가는데 그 대신에 유통의 단계를 줄이면서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 대신에 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죠. 그리고 전자직거래, 홈쇼핑 마찬가지로 싸고 또 편리하죠. 주문을 하면 바로 집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고. 근데 아메 유통은 어떠냐면 그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요. 아니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싸고 편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메이 보상 플랜이 그냥 그 후원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보너스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너무 많죠. 보너스 종류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득이 어떻게 모아지고 분배되는가예요. 자, 내가 아메이 제품을 20만 원어치의 제품을 써서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 3%를 돌려줘. 보너스 조견표에 보듯이 20만 3% 6천 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고 말 게 아니죠. 내가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알릴 수도 있죠. 나는 안 쓰고 A한테 B한테 알렸더니 이 두 사람이 10만 원씩 써가지고 20만 포인트가 모아졌어요. 그러면 그 20만은 3% 6천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 2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 대신에 소개한 나한테 6천 원의 소득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보너스 분배 원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내가 알린 A하고 B가 40만씩 쓰고 나도 40만 원 썼어요. 저한테 알린 분을 스폰서라고 그래요. 각자 40만씩 썼을 때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만은 그 60만, 20만이 넘고 60만이 안 됐기 때문에 3% 12,000원을 돌려줍니다. 똑같겠죠, B도. 자, 그럼 나는 하나, 둘, 세 명에 모았기 때문에 120만 9%. 그러면 10만 8천 원 중에 A와 B의 기여도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12,000원, 12,000원, 2만 4천 원을 빼주면 8만 4천 원에 이번 달에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S는 어떨까요? 또 S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그러면 160만 곱하기 9%죠. 24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9%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14만 4천 원에서 또 나와 A와 B의 기여도만큼의 그걸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빼면 10만 8천 원을 빼면 3만 6천 원이 이번 달 내 수익입니다. 어때요? 공정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12,000원, 84,000원, 36,000원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같은 금액을 나는 혼자만 썼어요. 그럴 때 12,000원을 받았지만 나는 두 사람한테 전달하는 노력을 했죠. 노력이 배가가 된 거죠. 수입은 몇 배가 늘어났을까요? 한 7배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쓴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알리고 그 소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스폰서가 내 수입을 가져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스폰서를 한번 지어보고 내가 아메이 본사랑 다이렉트로 한번 연결을 해서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본 거죠. 자, 어떨까요? 스폰서가 있든 없든 내 수입은 변화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노력의 대가는 온전하게 내 수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또 A하고 B도
우리 스폰서가 내 수입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또 한번 없애볼까요? 어떨까요? 똑같죠. 스폰서가 있든 없든 나의 수입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플랜이 93년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미 상원으로부터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정한 아메이 비즈니스의 아메이 보상 플랜에 제대로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메이 제품의 좋은 거를 알아서 알린 거예요. A, B, C, D, E, F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만큼에 썼겠죠. 30만 원도 쓰고 60만 원도 쓰고 50만 원도 쓰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니까 240만 원의 매출이에요. 240만 원은 12%를 돌려주죠. 12%는 28만 8천 원. 28만 8천 원 중에 A, B, C, D, E에 기여도 만큼의 또 빼줘야 되겠죠. 아까 계산했듯이 그를 7만 8천 원을 빼주니까 21만 원이 이번 달 제 수입이에요. 자, 소비의 양은 D나 나나 D나 똑같이 3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나는 21만 원을 받고 D는 9천 원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D는 혼자만 썼지만 나는 A와 B와 C와 D와 E와 F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네. 만약에 D도 또 이 상황을 보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렸다고 하면 더 많은 수입이 발생이 되겠죠. 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있죠. 2회차부터 5회차까지면 에이클린 머니를 5천 원을 적립을 해줘요. 매달 장바구니를 신청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자동 배달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자, 6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10,000원의 에이클린 머니를 주고요. 24회차까지는 15,000원의 에이클린 머니를 줍니다. 이걸 다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설명드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내가 알린 사람이 3% 하는 사업가가 3명이 생겼어요. 그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전체 매출을 한 9%가 되겠죠. 그러면 각자 또 장바구니를 만들겠죠. 장바구니 한 10개 정도 각자 만드는 게 다 합치니까 한 10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9% 10만 8천 원. 그러면 나의 수입은 아까 계산해 본 대로 계산을 하면 한 12만 원이나 한 13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돼요. 주변에 좋은 제품 알리고 쓴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겠죠.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브론즈 키트를 증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제품들, 본품이 아니고 미니어처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볼 수 있고 이거를 더 알릴 수 있게 주죠. 자,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한 300만 정도의 점수를 모았다 생각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은 12%를 돌려주죠. 240만 이상이니까. 그래서 12% 36만 원. 지금 그 PV 대 BV가가 1대 1.73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건 스폰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그래서 BV가로 계산하면 62만 2,800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아까 또 같이 모은 소비자들 거 돌려주고 나면 대략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지. 매달 들어오는 40만 원, 50만 원 작을까요? 자, 또 브론즈 빌더라고 있어요. 자, 지난번 아까는 3%씩 했지만 그분들이 제품이 좋아서 쓰고 알리기를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쓰고 알리다 보니까 6% 되는 이렇게 세 그룹 성장을 하면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론즈 핀을 인정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 받는 금액의 보너스를 30%를 업을 해줍니다. 브론즈 빌더. 자, 브론즈 빌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되는 소비자 3명과 내가 쓴 금액이 한 400만 정도의 점수가 된다. 그렇게 정도가 되면 15%를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60만 원의 수입 중에 또 A, B, C에 대한
ABC 6%에 대한 기여도를 또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한 그 78만 7,200원에서 아까 브론즈 빌더가 되면 30% 업을 해준다고 그랬죠. 보너스. 그렇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수입이 발생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브론즈 빌더가 되면 18개월 동안 이걸 지급을 해주는데요. 18개월 안에 12번을 지급을 해줍니다. 네. 자, 그렇게 또 이제 모아서 그분들이 400만 원을 하다가 이제 대략적인 한 700만 정도를 모았다 이렇게 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18%를 돌려주죠. 그러면 126만 원. 그러면 PV 대 BV가 1대 1.73이기 때문에 곱해보면 217만 9,800원 정도의 수입이 되죠. 이 수입이 또 내 것이 다 아니고 세 사람 거를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약 150만 원. 그래서 아까 브론즈 빌더 30% 추가해서 45만 원이 되면 대략 한 19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195만 원 수입이 작을까요? 저희 회사에 그 중학교 동창 녀석이 자회사에 들어와 있는데 8시간 한 달 근무해서 받고 세금 공제하니까 19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 이제 수입을 늘려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1000만 매출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15%, 6% 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15%세 그룹을 성장하면 1200만 원 매출이 돼요. 그래서 또 각자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2달을 다 했다 그러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의 수익이 되는데 이 금액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죠. 그리고 약 그 자산적으로 봤을 때는 약 15억 건물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임대 수익에 대한 그런 그 자산이겠죠. 자, 아니 그런데 그런 그 매출이 계속 일어날까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생필품이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죠.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나오죠. 5월 가정의 달 프로모션도 있고요. 요거 진짜 대박입니다. 뉴트리 건면 너무 맛있고요. 너무 면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출시될 엠바이 마일의 뉴트리션 내 장 환경에 따른 맞춤 유산균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700만 원 했던 그룹이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1000만 매출 그러면 SP라고 그러죠. 그러면 21%를 돌려줘요. 그러면 210만 원. 또 BV가로 계산을 하면 360만 원. 또 그룹원들 거 제외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250만 원에서 브론즈 빌더로 성취됐다 그러면 또 75만 원 추가를 해가지고 월 3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년 12달 다 했다고 하면 올 여행지가 이제 치앙마이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갈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여행 갔던 곳 치앙마이 갔을 때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더스 플래티늄 했던 분들을 열심히 더 새 그룹을 후원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죠. 그러면 대략 한 5천에서 7천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연 1억 정도의 이제 수입이 되죠.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러면 이제 지중해 크루즈가 저희가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영상은 수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보고 지중해에 대한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제 새 그룹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새 그룹을 더 후원을 하고 같이 사업을 키워나가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약 2억 원의 2억 원 이상의 연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여행의 기회가 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직 비즈니스 클래스를 못 타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계속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가 또 있죠. 자, 1000만에서 마감 짓는 게 아니고 1100만에서 1500만이면 2% 추가. 그래서 1500에서 2000이면 또 3%
추가돼서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 플랜입니다. 자, 아까는 1,000만원으로 마감했는데 이제 1,100만원으로 마감하면 어느 만원가 될까요? 한 390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아까 320이라고 그랬죠? 너무 많이 차이 나죠. 한 60만원 돈 차이가 납니다. 이왕이면 1,100만원으로 마감을 하는 편이 훨씬 비즈니스나 수입적으로 도움이 되죠. 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가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인데요. 전년 대비 Q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말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회계년 마감 기준 플래티늄 이상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연월에 성장 개수에 따른 연말 보너스 프로테이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작년에 9Q를 했는데 올해 12Q를 다해서 3Q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 3Q 증가하면 40%를 돌려받아요. 12달 받은 금액의 40%를 연말 보너스로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신규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 정도의 연말 퍼스널 성장 보너스를 받습니다.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도 있습니다. 뭐냐면 전년 대비 하위 유자기업 Q수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의 성장에 대한 보너스, 유지나 상승 시에 받을 수가 있죠. 해당 회계년도의 마감 기준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 보너스나 MD 보너스, 월간 코어 보너스라고 하죠. 이 금액을 받는 거죠. 대상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1개에서 2개를 성장하면 30%고요. 6개 성장하면 70%예요. 다이아몬드는 6개 성장하면 100%를 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3Q가 증가했기 때문에 50%를 받겠죠.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50%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4Q가 증가해서 받은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를 포함해서 3,200만 원에 50% 1,600만 원을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연속 달성 보너스가 있어요. 연속 달성 보너스는 뭐냐면 필 보너스라고도 그래요. 축하금. 내가 플래티늄일 때 250, 뭐 이렇게 쭉 해서 다이아몬드가 2,000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2,060으로 올랐죠. 그리고 올해 다이아몬드였다가 내년에 재달성을 하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690을 받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핀 보너스, 그 연속 달성 보너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플래티늄 올해 마감 플래티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00만 원으로 해서 가는 플래티늄은 한 4,000만 원 정도의 연수입이 되고요. 에메랄드, 이제 에메랄드가 된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한 1억 5,800 정도가 나와요. 어떨까요? 이 금액을 받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수입을 원하는지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한다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성장하시고 원하는 만큼 금액을 정하고 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성취를 모두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